예, 지금부터 제주교구 제4대 교구장이신 강우일 베드로 주교님 퇴임 감사를 즈음하여서 제주도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께 주교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싶은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 방식은 뭐 주교님께서 기조 발언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손 들으셔서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그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뭐 한 분이 의무적으로 한 번만이 아니라 편안하게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편안하게 질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천천히 편안하게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질문하실 기자분 손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교님. 가톨릭신문의 최용택 기자라고 합니다. 2002년부터 제주 교구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지역사회의 이렇게 다양한 역사라든지 현안을 발언하시면서 이렇게 사목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그 18년을 되돌아보는 소회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18년이 이게 18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제가 제주에 왔을 때는 참 너무 아름다운 곳에 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기쁜 마음이었는데 살다가 보니까 제주가 그렇게 행복한 땅은 아니었고 여러 가지 그 도민들의 그 살아온 과거와 또 역사를 생각할 때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그 도민들의 그러한 그 아픔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느님께서 저를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었습니다. 또 다른 말씀 질문에 또 이렇게 응답하면서 더 이어가죠. 예. 또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 하시겠습니까? 예, 다른 분 질문. 그 뭐 제2공항이나 예멘 난민, 뭐 환경 문제, 해군 기지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주교님께서 그 주교님의 그 생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종교인으로서 이런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 마음에서 그런 현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일반적인 이렇게 세상에서 생각하시는 그 종교인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어떤 교회나 아니면 사찰이나 종교 시설에서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아니면 뭐 기껏해서 좀 그 가난한 이들을 돕고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기 쉬운데 저희가 그 보는 종교의 존재 의미는 그 백성들, 시민들, 주민들이 보다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돕고 함께 하는데 종교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또 주민들이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또 성직자가 무언가 할 수 있다면 기쁘게 또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일종의 그 직무유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연관되는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그 신과 인간 사이에서의 성직자, 그 종교인의 위치는 무엇이고 역할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그 일반적인 종교인이라는 개념은 너무 이렇게 모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 가톨릭 교회에서의 그 사제직을 수행하는 사람들, 성직자들의 가장 큰 그 사명은 이렇게 그 사제직, 왕직, 예언직이라는 세 개의 그 개념으로 이렇게 보통 저희들이 설명을 합니다. 사제직이라는 거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좀 기도하는 영성적인, 영적인 그 일을 이렇게 주로 많이 하면서 신자들이 하느님께 영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그 안내,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고요. 왕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다스린다는 건데, 그게 다스리는 것이 이 그리스도교의 개념에서는 섬기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섬기는, 그 섬기는 일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뭐 여러 가지 사회복지적인 그런 차원도 있을 것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언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그 세상 속에 불의가 저질러졌을 때, 아니면 그 어떤 하느님의 뜻과 배치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때로는 고발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싸워야 되는 것이 그 예언직의 직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세 가지 차원의 일을 하는 게 이제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직자의 본질이고 또 직무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지만 그런 그 본질을 이렇게 살려보려고 좀 애를 썼다고 할까요? 좀 부끄럽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예. 먼저 예. 연합뉴스 변지철 기자입니다. 그 아까 그 주요 현안에 대해서 항상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기 제2공항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안을 좀 슬기롭게 풀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좀 말씀을 한마디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슬기롭게 풀렸으면 저도 참 좋겠는데, 이게 굉장히 그 어려운 일이고요. 뭐 단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 제주도에서 이렇게 지금, 아니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2공항의 그 추진 목적이 제주도 지금 현 공항이 너무 이렇게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제주도에 도래하는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수치를 생각을 했을 때 연간 4천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다시 말해서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왔다가 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은 제주도라는 이 작은 섬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국가 전체가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게 1년에 4천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좁은 작은 섬 일본 전국에 비하면 뭐 그 몇백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섬에서 연간 2천만 명을 수용하겠다는 건 이거는 정말 도저히 저는 상상이 안 가는 수치입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이미 제주도가 너무 이렇게 환경적으로 봤을 때 파괴되고 무너지고 제가 18년 전에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주도가 옛날의 제주도 모습을 잃어가고 있고 제일 근본 인프라가 물이고 또 이렇게 지하수고 그다음에 그 하수 그 처리 이런 부분인데 생활 그리고 이제 쏟아져 나오는 그 쓰레기 문제 이런 게 전혀 해결이 안 되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의 몇 배 이상의 그 인원을 더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이거는 제주의 미래를 전혀 생각 않는 그 결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적당히 타협할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민의 미래가 아주 결정적으로 이렇게 좌우될 수 있는 그런 그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나 또 우리 도민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사실을 좀 깊이 숙고해 주시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또 예. 민중의 소리 권종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좀 국가보안법의 고무 찬양 조항이 독소 조항이라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과반 의석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이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아니면 폐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거 2004년에도 그러했고 좀 뭐라 그러죠? 국민 여론이나 이런 보수층의 반발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주교님께서는 늘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오셨는데 좀 어떤 생각이신지 어떻게 주문하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글쎄요, 어떤 게 고무 찬양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생긴 게 일제 강점기 때에 일제가 조선을 강력하게 통치하는 수단으로서 이렇게 만든 경찰과 헌병들이 조선 백성을 아무 소리 못하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에서 시작이 된 것을 이승만 정부가 그대로 이어받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마 북한에 대해서 이 공산권에 대한 어떤 고문 찬양이나 뭐 하여튼 그쪽과 연결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법안이 중심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시대가 너무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옛날 간첩을 막 서로 주고받고 하던 그런 시대를 이제는 좀 탈피해서 어떻게 하면 같은 민족이 같은 결애가 싸우지 않고 서로를 좀 보듬어 안으면서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바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정치인들도 그렇게 그런 같은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이 시대적인 어떤 흐름과 국가보안법의
본질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이제는 털고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이누리 고원상 기자입니다. 지금은 제주도 내에서 제2공항이 좀 큰 갈등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강정마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강정마을에도 여러 번 이제 찾아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강정마을이 사실상 이제 거의 두 개로 나눠진 지금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갈등 이런 모습을 보시면 또 어떤 생각이 들고 또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봉합해야 할지 이렇게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강정 그 해군 기지가 시작이 될 때부터도 사실은 이렇게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상반됐습니다. 시작부터가 그 마을 주민들의 일부 주민들을 그 당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설득하고 또 은밀히 이렇게 그 주민의 아주 일부분하고만 사전에 그 협약을 하고서 유치를 하게 돼서 마을 주민 대부분이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그 기지 반대 운동을 펼쳐 왔는데 뭐 기정사실로 기지가 다 완공이 돼서 이미 그 해군이 주둔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만 여전히 그러니까 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 주민들 중에 사실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너무 고생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고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정신적으로 아픈 그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저라도 그 정말 지치고 힘들고 해서 이렇게 좀 그런 문제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또 개 중에는 절대로 그 우리 마을을 군사 기지로 이렇게 넘겨줄 수 없다 하는 그런 의지, 아주 의연한 의지를 가지고 싸우는 분들이 아직 계시고, 그래서 참 뭐 그 양쪽의 어떤 그 서로 상반된 그 생각과 또 자세를 하루 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모은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교회가 지금 거기 강정마을에 프란치스코 평화센터라는 센터를 이렇게 만들고 그 곳을 통해서 그 센터를 통해서 단순히 그 센터를 세운 목적은 그냥 단순히 해군 기지 건설 반대만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일을 우리가 펼쳐나가자. 해군 기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룰 수 있는가. 단순히 무기를 가지고 어떤 무력의 균형 상태를 이루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진실한 평화를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체제와 체제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그 평화가 가능한가를 좀 더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그 일을 장기적으로 긴 눈으로 보고 우리가 펼쳐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평화센터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그 활동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바깥에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평화센터를 통해서 그러한 그 작업을 이렇게 서서히
조용히 펼쳐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른 분 질문해 주십시오. 저 뒤에 분이 먼저 하세요. 네, 제주 MBC 박주연 기자입니다. 그 처음에 주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처음 부임하고 내려오셨을 때 제주가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강정이든 뭐 이렇게 대규모 국책 사업이든 아니면 대규모 사업들로 인해서 제주의 옛 모습, 아름다움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환경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좀 지켜보시면서 18년 동안 지켜보시면서 어떤 안타까움이 드시는지,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에 제가 지켜보면서 이렇게 제가 그 지금 사는 데가 아라동인데 아라동에서 이렇게 제주대 쪽으로 뒷길로 이렇게 산책을 하고 그러면서 참 너무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뭐 대통령도 안 부럽고 이건희도 안 부럽고 저는 그런 곳에서 혼자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저에겐 특혜로 여겨졌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도로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도로가 한번 생기면 그 나무들이 수만 그루가 이렇게 잘려 나가고 그 나무들의 저는 그 나무들의 제 마음에서는 그랬어요. 나무들의 시체를 보는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길도 그렇게 꼭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되나? 그 서양에서 보면 제가 로마 같은 데서 보면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길 한복판에 서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그걸 위해서 이렇게 잘라버린다거나 아니면 도로를 옆으로 버린다거나 우리 한국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걸 안 그러고 불편해도 그냥 참고 그대로 두고 보는 그런 옛날 로마의 그 전통이나 또는 유적을 소중히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로마가 영원한 도시라는 그런 명칭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보니까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이 지금 516 도로로 올라가는 저 제주대 앞에 그 네거리에 큰 소나무가 아주 아름다운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걸 어느 날 갑자기 말라 죽었어요. 왜 말라 죽었느냐? 누가 거기에 독을 주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 뻔히 누가 했을지 조사하면 나올 수 있을 텐데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모르겠다고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지금 그 앞에 그냥 그 엄청나게 넓은 도로로 확장을 해버렸는데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뭐 이렇게 녹지병원 영리병원 만들려고 한 그곳도 이렇게 다니면 옛날엔 참 그냥 그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어마어마한 그 건축물들이 들어서서 지금 아주 괴물처럼 남아있는 그런 상황, 쓰이지도 않고 이거는 정말 행정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제주도 분들이 행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고향 땅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 것을 보고 저는 정말 슬픔과 분노와 이런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이렇게 뭐 제2공항 문제도 있지만 그 밖에도 무슨 뭐 동물 테마파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하고 있고 곶자왈이 자꾸 이렇게 훼손돼 나가고 그 곶자왈 같은데 그 영어 마을을 이렇게 아주 상당한 넓은 땅을 그렇게 할애를 하고 이런 것이 참 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이게 그 제주의 이 자연과 이 환경은 이 돈으로 우리가 생산해낼 수 없는 거거든요. 공장에서 만들 수도 없고 돈으로 어디서 사올 수도 없고 정말 조물주가 주신 그 아름다운 피조물인데 이거 한번 파괴되면 그 다음에 재생 회복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불과 눈앞에 뭐 몇만 불 수입이 있다 뭐 해가지고서 이렇게 외자 유치해서 개발하려는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정말 그 행정이 제주 도민의 미래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의 미래를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제주의 미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손 안 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미 훼손된 것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회복하는 돈을 쓴다면 그 회복하는 데 돈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 KBS 강인희 기자라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이 많았지만 그 사회적 갈등이 많아지고 또 위기가정, 위기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게 현실이긴 한데요. 이럴수록 좀 세상이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 그리고 이 성직자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실을 돌아볼 때 이 신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또 신자 성직자 고령화도 두드러지고 있어서 한국 교회, 천주교회의 변화가 또 필요하지 않나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게 그 성직자 특히 유럽이나 미주 쪽에서는 그 성직자가 많이 줄고 이렇게 고령화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우리 가톨릭 교회에 관해서 한국에서도 이미 그런 증세가 이렇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글쎄요, 저는 뭐 지금 아직 우리 제주 교구의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까지 염려할 상황은 다행히도 아직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아니면 전 국가적인 그 흐름이 추세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고 거기에 어떤 대응을 우리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 그 끊임없이 성직자를 이렇게 양성해내고 그 젊은이들을 그러한 성소를 갖도록 키워내는 것도 저희의 한 방편입니다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성직자 아닌 일반 신자들이 좀 더 우리 성직자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을 알아듣고 함께 동참해서 신자들 일반 교우들이 성직자들의 그 어떤 짐을 함께 짊어지는 그러한 그 방향으로 신자들을 양성하고 또 의식화하고 성숙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지금 성직자들의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자라고 합니다. 난개발하고 자연과 관련한 좋은 얘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주는 4.3이라는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4.3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주도에서는 법원에서는 형사 사건에 대한 재심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한 보상 그리고 뭐 유골 발굴 그럼 트라우마 센터에서는 아프신 분들이 지금 치유를 받고 계시고요. 70년이 지났는데도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까 자연의 아픔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남은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 사회가 나라가 좀 이분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지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3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그 비교적 최근에 한 4.3 70주년을 기해서 상당히 많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4.3의 진실에 대해서 알려지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좀 더 확산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 정말 좀 더 그 4.3을 겪은 분들의 그 아픔과 상처를 속속들이 우리가 그 후손들이 알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꾸 상기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그 비극이 재현되지 않을 그러한 기반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이 4.3을 겪으신 분들 1세대 분들이 거의 다 지금 세상을 떠나시고 아주 그 소수의 그 생존자들만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그 지금까지 정말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런 그 고통을 겪은 분들이 당신의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자기 자식들한테도 제대로 그 말을 못하고 전달이 안 된 그런 숨겨진 파묻힌 기억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4.3 평화재단에서 그런 그 작업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 4.3 재단만이 아니라 우리 도민 모두가 좀 그러한 데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들의 그 기억을 좀 이렇게 전수받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시켜주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런 작업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라일보 진선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주교님이 2002년에 착자한 그 이후에 가장 대외적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신축 교환에 대한 사과였다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2003년에 그 화해와 뭐 미래 선언 이런 선언을 하신 걸로 조금 더 화해와 그 실천을 위한 그 선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 교환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이 또 120주년이 되는데 그 신축 교환이 갖는 제주 교회로서 제주 교회에서 신축 교환이 갖는 의미와 또 제주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또 내년이 120주년이 되는데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신축 교환이라는 문제는 이렇게 단순치가 않고 굉장히 교회로서도 아픈 마디입니다. 조선 왕조 그 말엽에 사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란하고 어려운 시기에 조정의 중앙에서 제주도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 각처에서 이렇게 세금을 받아가는 그 과정에서 지역 관료들이 제대로 협조들을 안 하고 또 못 하고 하니까 이제 중앙에서 봉쇄관을 보내서 세금을 걷어가는 그러한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중앙 정부에 대한 조정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란 비슷한 사건들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그랬는데, 우리 신축 교환도 바로 그러한 맥락 콘텍스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때 그 봉쇄관 중에
천주교 신자가 있었고 또 그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 또 천주교 신자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주민들의 반발을 사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 교회 측으로서는 그 선교사 외국에서 오신 그 프랑스 선교사들이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지역 사정을 충분히 잘 이렇게 깊이 이해하지 못하신 부분도 있고 또 그때 이제 교회의 타 종교에 대한 어떤 태도라고 할까 이해가 굉장히 좀 협소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을 굉장히 이렇게 적대시하고 하는 그런 자세를 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 제가 파악하기로 제주 도민들의 그런 그 시대에 도민들의 종교 심성 안에 무속 종교가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나 또는 어떤 관심이 좀 대단히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더 오해가 오해를 낳고 물리적인 충돌까지 일어났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400여 명이 바로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학살을 당하는 그런 비극까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한 것에 대해서 그 사실만 보면 굉장히 아프고 참 그러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측에서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편협한 점이 있었고 잘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도 인정을 하면서 좀 그런 과거의 아픔을 뛰어넘어서 앞으로는 현재에는 좀 더 우리가 큰 틀에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문화를 이루는데 우리 교회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예. 작년 여름에 저희 지역 언론에도 좀 보도가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왔을 때 한라산 등반하고 강중효님하고 만났다는 알려졌다 해서 그게 나왔는데 그거 혹시 아닙니다. 만난 적이 네.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라고 하는데요. 많은 이제 조민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텐데 앞으로 퇴임하시고 어떻게 일정을 보내실 건지 간략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무슨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백수가 겪어가는 모든 과정을 저도 겪어갈 각오로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교구장이라는 보직은 사임을 하지만 천주교 가톨릭의 주교로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사목적인 일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필요가 교구에서 요청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주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요청이 있을 때 그냥
기쁘게 달려가서 이렇게 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대강 중요한 주제들은 다 이렇게 질문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그 새롭게 회칙을 발표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좀 뭐라 그러죠?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가 형제를 가지고 연대하자고 호소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코로나19 위기가 커지면서 뭐 중국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랄까, 또는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문제도 제주도 겪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이후에는 더욱더 뭐라 그러죠? 좀 그런 뭐 따뜻한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정말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를 이기는 길은 우리 인간이 서로가 형제로 협력하고 서로 보듬어 안고 서로를 보살피는 일이 가장 이 효과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근데 글쎄요, 이렇게 그 사람이 가족이 아프고 이렇게 하면은 더 그 긴장을 하게 되고 마음이 이렇게 답답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 생각을 할 그런 여유가 점점 더 좁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공적이라고 할까, 지금까지는 코로나가 크게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야말로 팬데믹으로 온 나라를 휩싸는 그런 데까지는 저는 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이나 지금 당장 일본도 하루에 1,600명 넘는 그런 세 번째 그 큰 파도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좀 보살핀다고 할까, 좀 이렇게 옆 사람에 대해서 많이 마음을 쓰는 그런 그 어떤 성품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그 최악의 사태로까지 발전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나와 아무 상관없는 내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회사 동료도 아니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전염이 되면 그게 돌고 돌아서 나한테까지 오는 것이고 우리 가족에게 오는 것이고 하니까,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이렇게 그 전부터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찬미 받으소서라는 그 회칙에서 부터 시작이 된 말씀인데,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 이 생태계 전체에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결국 이 코로나도 발생을 한 것이죠. 이 생물, 무생물, 동물, 식물, 인간, 모든 존재들이, 생태계 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사실은 어딘가에 다 그 연결 고리를 서로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나 또는 뭐 앞으로 생길 어떤 제3의 팬데믹
위기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옆 사람, 우리 이웃, 나하고 무관한 사람들도 내 형제 자매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조심하고 또 존중하고 또 그 도움을 드리는 그러한 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의료인들, 의사, 간호사 비롯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그 힘든 일을 해야 되시는 현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그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뭐 직접 그 자기 가족이나 친척보다도 하여튼 우리 온 국민을 위해서 그분들 그렇게 봉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 표양을 우리 다른 우리 국민들도 좀 이렇게 잘 새겨 알아듣고 이렇게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기자 여러분들 질문마다 강우일 주교님께서 이렇게 편안하게 또 깊이 있게 대답을 주셨는데 그만큼 모든 사람들을 향한 자비와 연민이 늘 관심으로 갖고 있고 또 늘 기도하시면서 하느님의 축복,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지역사회 온 세상에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8년 동안 제주교구장 직무를 수행하여 했고 이제 퇴임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이런 인터뷰를 해주셨고 오늘 이렇게 진솔하게 또 뭐 언론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 도민들 또 시민사회에 말씀해 주신 강우일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예, 감사의 박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